네, 무선 없대.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8번의 강연의 오늘 마지막 강연입니다. 시리즈를 저희가 2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가 큰 용기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선 보여주실 분을 모실 겁니다. 다빈치형 인간, 이렇게 우리가 융합형 인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본인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남호석 교수님을 모시고요. 오늘 인공지능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호석 교수님께 큰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영문과 남호성입니다. 오늘 수능 치는 날인데요. 여기에 작년 쳤던 분들도 있으시겠고, 뭐 재작년, 뭐 한참 이전에 쳤던 저 같은 사람들, 그 이전에 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같은 날에 시험 잘 치고 고려대학교 들어와서 난 이제 합격하고 나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을 보통들 끄고 왔는데 그 희망이 별로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희망이 뭐 금방 없어지는, 빨리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국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금이나마 해법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네, 많이 오셨네요. 경찰 추산 한 25명, 주최 측 추산 한 100명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문학도들이 펼치는 신개념의 인공지능, 다른 말로 하면 문과생들도 인공지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영문과고, 왜 영문학과일까,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과생들도 충분히 오늘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전공생들을 위한 인공지능인데요. 빨리빨리 대충 한번 해보면, 인공지능의 종류에 강인공지능이 있고 약인공지능이 있고, 강인공지능은 컴퓨터가 거의 인간과 똑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약인공지능은 컴퓨터 뭐 상관없이 기능만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컴퓨터가 사람하고 같아질 필요는 없이 어느 정도 기능만 어느 정도 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종류로는 언어지능, 시각지능, 학습지능, 뇌인지 컴퓨팅,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 튜링 이야기 들으셨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56년도에 나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왓슨, 구글 무인자동차 이야기, 올해는 이세돌 이야기, 알파고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에서 이런 저런 것 하고 있다는 것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그 다음에 AI가 줄 수 있는 직업, AI가 뺏어갈 수 있는 직업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윤리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법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일자리가 어떨까, 다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지겹게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사례, 윤리, 역사, 법, 종류 등등의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과연 인공지능이 뭔지 제대로, 뭐 TV에 맨날 인공지능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이번 인공지능 특강 시리즈 4일 동안인데 3일 동안 인공지능을 계속 뭔가 해서 와서 들었지만, 인공지능이 뭔가 했을 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과생들은. 그래서 우리도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그 시발이 혹시 될 수 있을까 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핵심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장에서, 첫 슬라이드에서 EMCS라는 그런 로고를 보셨는데, 저희 랩입니다. Education, Math, Computer, Speech, Language.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 이 네 가지 전부 다 강조하는 그런 랩이고 지금 한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에서 만든 LBNC, 다른 신지영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들 해서 LBNC라는 융합 전공을 또 하나의 형태 속으로 또 가져왔습니다. 사실 LBNC, Language, Brain, 그 다음에 Computer 이쪽이 우리 EMCS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우리 문과생들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구글에 가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철학이라고 말씀드렸던 LBNC 중에서 L하고 B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C 쪽이 컴퓨터니까 인공지능이겠죠.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LB 랭귀지하고 브레인 쪽도 그래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인공지능하고도 관심이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랩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혀를 쓰고 그 다음에 입술을 쓰고 뭐 성대도 쓰고 폐도 쓰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랩이 저희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라고 한다. 이게 아인지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MRI 사진을 찍으면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단면적이 아라고 할 때 이 같은데요. 단면적으로 지금 아주 정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재구성하고 다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가.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하는 로봇 이렇게 많이들 소개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한국도 소개들 되고 있지만 실제로 언어를 원리적으로 바로 하는 그런 로봇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본격적인 연구를 저희 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입술에다가 그 다음에 혀에다가 센서를 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발화를 할 때 어떻게 그것들이 움직이는지 사실 알아야죠.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를 할 때, 아를 할 때 실제로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느끼려고 시도를 해본 적도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래프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사람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보고 있고 여기가 입천정이고 여기가 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두 입술에 있는 센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사람이 말을 하는 과정을 녹화하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나중에 우리가 말하는 터킹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지금 컴퓨테이셔널리는 시뮬레이션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로봇에다가 그냥 심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무스꽝스럽기도 하지만은 한번 들어보시면 네, 실제로 우리 입 속에서 어떤 지금 미국 국가인데요. 미국 국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혀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입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는 아까 보셨던 혀나 입술에 어떤 센서를 심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초음파 기계, 우리 그 임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장을 볼 때 쓰는 그런 초음파 기계를 가지고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It ran a lot. It ran a lot. 마이크를 내주시면 다. 네. It ran a lot. It ran a lot. 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금방 보신 거는 그 MRI 기기를 이용해서 리얼 타임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지금 노래를 불렀는데요.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아이 트래킹을 이용해서 우리가 책 같은 걸 읽을 때 눈과 소리가 어떻게 두 개가 시간적으로 코디네이트 되는지 그런 연구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It is no wonder the lion is known as the king of beasts. The lion is the second largest living cat after the tiger. On the grassy plains of Africa, every animal knows to avoid nature's most magnificent hunter. 금방 좀 넘어갔는데 눈이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말하는 소리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눈이 이래 컨티뉴어스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나가고 그 뒤를 우리 말소리가 따라 나간다.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뇌파를 어떤 언어를 이야기할 때 언어 현상을 아니면 언어 패턴을 찾을 때 뇌파를 이용하는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fMRI 실험도 해서 어떤 특정 언어 패턴을 우리가 바로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소리나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귀 옆에 있는 템포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갛게, 노랗게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런 fMRI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재구성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까지 랭귀지와 브레인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인공지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컴퓨터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y는 ax 플러스 b.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은 아무 의미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금도 전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 식 하나를 하지만 너무 반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죠. 근데 이 식 하나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식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갈 건데요. 크게 통계부터 먼저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과생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 대학원 가서도 마찬가지고 통계는 아주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하나의 큰 산인 것처럼 하물며 통계학과 이중 전공을 한들 통계학과를 졸업한들 통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식 하나로 통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확장된 형태로 인공지능도 이 식 하나로 설명이 된다. 이 식 하나에서 다 그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는 뭐죠? 슬로프고 B는 인터셉트죠. 인터셉트는 y절편, A는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모르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2x 플러스 하면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2이고 y절편이 4인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통계하고 기계학습 딥러닝, 이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된다. 통계는 뭐 대충 아실 거고 기계학습, 인공지능부터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그냥 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뭐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씩 다르고 포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기계학습,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뭐 전부 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 통계는 그리고 기계학습은 둘 다 기울기 A에 관한 문제이다. 이거 하나만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들고 가시면 오늘부터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Y는 AX 플러스 B 중에 B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 A 부분만 생각하세요. 먼저 통계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X가 인풋이 되는 건 다 아시죠? Y가 아웃풋이 되고
그리고 그냥 용어인데요. 통계에서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다. independent variable이고 dependent variable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용어 별로 덜 익숙하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input, output 정도만. x는 input이고 y는 output이다. 이 정도만. 자, 통계는 그러면 과연 뭔가? 아까 통계와 인공지능 뭐 전부 다 두 가지 전부 다 A에 관한 문제라고 그랬는데 통계는 그 중에서도 A가 0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으로 대부분 99%가 축약될 수 있습니다. A가 0인지 아닌지 답하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 통계에서 많이 나오는 콜레이션 이야기 있죠. 수학 학습 시간이 많을수록 인풋, 그 다음에 y는 아웃풋으로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될 거다. 만약 A가 0이라면 학습 시간이 수학 점수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상관관계, 뭐 지금 용어 같은 거 좀 나오는데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A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걸 밝히는 게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통계가 있고 회귀 분석, 상관 분석 이런 것들 그냥 A가 0인지 아닌지만 해주면 됩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은 A가 0이 아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Y는 뭐 10X 플러스 5다 이러면 내가 1시간 공부했더니 15점 나왔다. 수학 점수가 5시간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55점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회귀 분석하고 상관관계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통계 이 용어도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은 T-테스트라고 해서 성별이 남자, 여자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수학 점수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의문 그리고 연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수학 점수 다 모으고 남자, 여자 차이 있는지 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가 조금 그런 게 아까 학습량 이야기할 때는 학습량이 숫자였지 않습니까? 숫자를 여기에 그래프로 나타내기는 쉬웠지만 남자, 여자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첫 번째를 0으로 두고 두 번째를 1로 두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매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0 부분을 female이라 하고 male을 1로 뒀습니다. 그리고 저런 하나의 선을 찾아냈습니다. y는 마이너스 20, x 플러스 90.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런 찾았을 때 우리가 기울기, 여기 0, 여자는 0, 남자는 1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기울기 마이너스 20이 남자의 평균과 여자의 평균 점수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슬로프 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근데 x의 변화량은 늘 1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0하고 1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 2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0이라는 거는 남자하고 여자의 수학 점수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90하고 70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그냥 점수차, 평균값, 점수다. 여자는 90, 남자는 70.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A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20이란 과연 우리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0과 다른지 0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남자, 여자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A는 0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으로 또 압축될 수 있습니다. 금방은 남자, 여자 두 개 있었죠. 이번에는 백인, 황인, 흑인 세 가지 종류. 이런 걸 뭐 우리말로 이러한 분상, 원웨이 안오바 이런 분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어는 필요 없고 크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은 수정을 안 했는데요. 백인, 황인, 그 다음에 백인, 흑인 이렇게 슬로프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퀘스천으로
아, 0이 아니구나. 아, 0이 아니구나 해서 서로들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또다시 슬로프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게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두 가지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백인, 황인, 흑인은 없지만 여기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다면 남자, 여자의 차이가 수학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인종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동시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x를 가지고 x1, x2 지금 두 개 들어왔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때 문과생들, 우리 모두들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만 배웠습니다. 그럼 직선이죠. 근데 x가 만약 두 개 있다면 뭐 어떤 걸까? x가 두 개 있다면 어떤 걸까? x가 두 개 있는 경우에 이렇게 평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이죠. 그리고 3차원 공간의 평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 축을 x1에 대한 슬로프, 그리고 또 다른 축은 x2에 대한 슬로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한꺼번에 지금 평면 하나를 구하고 이 슬로프가 0과 같은지, 저 다른 하나의 슬로프가 또 0과 같은지, 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만 슬로프가 0이고 0과 가깝고 하나는 0과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의 차이 효과는 있는 거고 인종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종 차이도 있고 남자 여자 성별 차이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y는 ax, 크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대부분의 통계가, 여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통계가 지금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테스트, 아노바, 상관관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뭐 통계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분산, 뭐 또 뭐 혼합 모형 뭐 등등등도 마찬가지로 이런 y는 ax 플러스 b의 리니어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계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통계 테스트고, 기계학습,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것들 다 똑같다고 볼 때 과연 아까 x가 인풋이라고 그랬죠. y가 아웃풋이라고 그랬고, 인풋 x가 아웃풋 y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가 통계라고 그랬죠. a가 0인지 아닌지. 지금 기계학습 쪽으로 와서는 a가 정확하게 뭔지 그걸 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0인지, 단순하게 쉽게 0인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A가 뭔지를 찾아내라. 이게 기계학습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추상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딥러닝은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실제 존재합니다. 딥러닝이 다른 거라고 제가 추상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문과생들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거기 안에 내부적으로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어렵게도 아니고 더 쉽게도 아니고, 그냥 ax 제곱도 아니고 뭐 로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공지능, 기계학습,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느냐? 인풋에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런 뭐 소비자를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예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풋으로 우리가 성별, 연령, 학력,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녀 차별이 좀 있는 그런 사회라 생각합시다. 성별이 남자고 연령이 한 50대 정도 되고 학력이 어디 유학 갔다 오고 어디 MIT 등 뭐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공지능, 기계학습,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목적 자체가 어떤 인풋이 있을 때 그렇다면 아웃풋이 뭐일까, 그거를 예측하는 게
인공지능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알파고도 내가 이렇게 떴을 때 어떻게 될까? 이길까? 질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 학력이 어떻게 될 때 어떤 차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소득은 얼마 정도 될까? 근데 컴퓨터한테 그냥 마냥 이런 거를 공부해라, 학습해라 라고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한테는 무수한 정답지를 줘야 됩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컴퓨터한테 주는 거는 과거 이야기고 컴퓨터한테 요청하는 거는 미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것이 데이터고 데이터의 형태는 반드시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의 쌍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 정도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자이고 인풋은 여자이고 40대이고 유학을 갔다 왔다. 그리고 아웃풋은 이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과거 우리가 관찰한 그랜저를 타고 그랬더니 그랜저를 이 사람이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은 1억 정도 벌더라. 두 번째 케이스 우리 10,000개 넣을 거예요. 10,000개. 지금 10,000개 하면 다 끝나겠네 오늘. 그 다음에 남자 넣고 그 다음에 10대 초딩 이었더니 그냥 차 없이 걸어 다니고 용돈 10만 원 받고 다닌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세 번째 남자고 30대고 고려대를 졸업하니까 아반떼를 타고 5천만 원 1년에 벌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10,000번째까지 갔더니 여자고 20대고 연세대 했더니 지하철 타면서 이 학생은 빚이 2천만 원이 있네요. 학자금 융자를 많이 해가지고 아쉽게도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게 뉴럴 네트워크, 기계학습 등등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웃풋은 이제 더 이상 주지를 않는 거죠. 인풋만 줄 때 어떤 게 나오도록. 사실 우리들 자체가 하나의 기계학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변에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생겼으니까 뭐 어떨 거다. 저 사람은 물론 틀린 경우도 많죠. 근데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떨 거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의 실루엣이 나오니까 남자일 거다. 열어봤더니 여자 뭐 등등등. 예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패턴들이 우리한테는 많이 심어져 있는 거죠. 우리 자체들이 기계학습기고 머신러닝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의 그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자, 이런 이제 예를 대충 이제 아시겠죠? 어떤 인풋을 가지고 많은 어떤 인풋과 아웃풋의 페어 과거를 가지고 미래에는 인풋만 들어올 때 아웃풋을 예측하면 됩니다. 그런 종류이면 대부분 우리가 살아나가는 주변에 우리 생활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종류인데 그런 종류이면 다 머신러닝, 기계학습,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등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계속 지금 3일째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 한 번은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과연 어느 누구도 이 그림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를 거라고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인공신경망 사람의 머리 두뇌를 흉내낸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문과생들이 그렇게 소외받아왔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풋 부분 있죠. 인풋. 여자 30대 고려대 등 그런 인풋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부러 제가 인풋에 구멍을 3개 만들었습니다. 아까 인풋이 3개였죠. 만약 인풋이 4개면 4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은 아까 내가 그랜저를 타고 1억을 번다. 아웃풋이 2개였죠. 그러니까 2개의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게 1개면 하나, 3개면 3개, 더 많으면 더 숫자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구조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살표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화살표들을 그냥 다 연결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를 좀 내릴 수 있어요? 저게 아마 프로젝터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린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인공신경망들의 요소가 지금 다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보시면 동그라미하고 화살표 사실 보면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연결을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다.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물론 한 층에서 지금 세 개의 층이 있죠. 인풋 층, 그 다음에 히든 층, 그 다음에 아웃풋 층 이렇게 있으면 요 층 내에서는 연결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모든 가능한 선을 다 연결했고 여기에서도 층 내에서는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모든 가능한 선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자, 인공신경망의 요소를 동그라미하고 화살표 두 개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동그라미 하나에서 다른 동그라미 하나로 가는 게 지금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죠. 이 하나만 우리가 뜯어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X라고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화살표가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게 Y라고 생각하시면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X가 A에 곱해져서 Y라고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다른 부분은 빼고 이렇게 만약 되어 있다면 X1, X2, X3가 Y로 가는데 식으로 나타내 보면 아까 X가 하나 아니고 두 개, 세 개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 두 개 나오면 아까 평면이었고 세 개 나오면 뭐 입체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는 게 Y고 A1, X1, A2, X2, A3, X3 이렇게 곱해서 이 Y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자, 식을 그냥 숫자를 넣어보면 우리가 만약 여기에 마이너스 1, 2, 5가 들어간다면 6, 3,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어서 다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림을 보고 숫자를 넣어가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아무리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여기에 숫자 값이 들어가고 x 값이 들어가고 거기에 다시 기울기 값이 들어가고 또 어떤 y 값이 나오고 그 y 값이 다시 x 값이 되어서 또 기울기 값이 곱해지고 또 그게 다시 y 값으로 나오는 이런 아주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복잡하기는 뜯어보면 y는 ax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y는 ax 플러스 b가 최소 단위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될 이 부분이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A들만 여러 수많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A 값만 계산을 해내면 적절한 A 값만 계산을 해내면 기계학습은 끝나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옷을 잘 입고 좀 어떻게 뭐를 타고 뭐를 하고 학벌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니까 저 사람은 얼만큼 벌 거야 라고 예측을 우리가 잘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A 값들이 잘 계산이 훈련이 돼서 잘 설정되어 있는 거죠. 설정되어서 그건 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데이터가 들어와서 또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은 설정되어서 고정된 값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무수한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의 함수가 네트워크로 존재하는 게 인공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통계하고 달리 통계는 A가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0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라면 a 값이 정확하게 0.1인지 뭐 6인지 마이너스 1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우리가 계산을 해내는 뭐를 기반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상화도 아니고 바로 이 자체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거, 이 자체가. 근데 아까 히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을 빠뜨리고 그냥 x 곱하기 a 곱하기 x, ax는 y다 이런 형태로만 나가면 되는데 왜 히든이라는 이런 층을 만들어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딥 러닝은 이 층이 많아지는 걸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 층이 그냥 단순히 많아지면 됩니다. 그게 딥 러닝이고 더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 중간에 있는 층을 히든 층이라고 하는데 복잡한 이유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많이 먹으면 잠이 줄어든다,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비교적 단순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세상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곡선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형들의 아까 y는 ax 플러스 b의 네트워크로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층을 더 많이 넣어서. 근데 복잡하게 이론상으로는 그게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자 40대 유학을 해서 이제 그랜저 1억 넣고, 그 다음에 남자 10대 초딩 도보 10만, 그 다음에 남자 30대, 이거 원래 아까 패스트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런 걸 넣고 해서 다 넣고 이제 훈련을 시키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일을 좋은 A를 찾아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A를 과연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까지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뭐 하는지 뿐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계 학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알고리즘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A 값에다가 그냥 랜덤 값을 줍니다. 아무 값이나 랜덤하게 그냥 줍니다. 랜덤하게 주기 싫으면 그냥 전부 다 0.5로 넣어도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A 값에 모두 랜덤 값을 주고 인풋을 넣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겠죠. 당연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자 20대 연세대를 넣었는데 아까 뭐였죠? 아까 지하철 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페라리 20억 이렇게 나오죠. 완전 미쳤죠? A 값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A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페라리에서 지하철 20억에서 빚이 2천만 원, 이 두 개의 차이. 지금은 이게 의미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 그냥 수적으로 양을 해서 차이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차이만큼 A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면 A를 많이 바꿔주면 되고, 그 차이가 조금 나면 예측을 잘하면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 점쟁이 점을 잘 칩니다. 그럼 바꿔줄 필요 없는, A 값을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말 꺼낼 때마다 미래를 잘 예측 못하면 다시 훈련해야 되죠. 역사책을 보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받고 다시 뉴럴 네트워크를 재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책을 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듣고 견문을 넓혀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한 번에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반복을 또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인풋 또 넣어봤더니 제대로 나오는지, 또 차이 나오는 그 차이만큼 또 A를 바꿔주고,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언제쯤에는 이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때 더 이상 차이가 안 날 때 좋은 A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계학습이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인공신경망이 학습이 완료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들고 팔러 다니면 됩니다. 학습. 그 실제로 우리가 인공신경 기계학습이고 인공지능이 실제로 외부에서 팔리고 있는 거는 A를 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잘 훈련을 시켜서 그 A 값을 정해놓고 더 이상 못 바꾸게 해놓고 그걸 팔면 됩니다. 실제 SKT 누구 팔리고 아마존의 에코 팔리고 있는 거는 그 A 값을 정해놓고 파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냥 끝나긴 좀 그렇죠. 그 히든 부분에 이 부분이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이 그렇게 이 정도의 쉬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3개 히든 레이어를 넣었더니 별로 풀리지도 않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히든층을 한 100개 여기 3개 정도 했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한 100개 정도 넣으면 아무 세상에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 계산이 y는 ax 플러스 b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exponentially 증가해서 그 복잡도가 컴퓨터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인공신경망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기계학습 이런 것들이 쇠퇴를 하게 됩니다. 1980년도 2000년도 정도까지 포기를 하다가 2006년도에 계속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제프 힌튼 이라는 사람이 2006년도까지 남들이 포기했던 이 뉴럴 네트워크를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특히 작년 올해 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딥러닝은 이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딥하게 만들어서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포기했던 거를 이 제프 힌튼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혼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했더니 대박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게 되고 모든 연구는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기존의 인공신경망은 여기 인풋이 있고 여기 아웃풋이 있고 훈련하는 방식이 여기서 계산을 하고 쭈루룩 계산이 되겠죠. 단순히 y는 ax 플러스 b니까 아까 계산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a1 x1 더하기 a2 x2 해서 쭈루룩 계산해서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과 어떻게 나와야 될 아웃풋과의 차이를 또 다시 여기 모든 a 값에 다시 분배해서 그 A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했습니다. 원래 스탠다드한 방식은 한꺼번에 좋은 A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이게 컴퓨터가 버거워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방법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좋은 A가 나올 때까지 층층이 이게 만약 300개면 층층이 그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따로따로 해서 우리가 단축 끼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단축 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추가 여기 복잡하게 되게 많은 옷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내가 한꺼번에 끼워야지 이러고 여기부터 하고 저기부터 하고 하면 그 잘못 끼워질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단추를 끼나요? 처음부터 끼잖아요. 여기서부터 단추를 끼워 내려가죠. 중간부터 끼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이분은 여기에서 적용시켰던 거죠. 단축 깨듯이 하나가 잘 되니까 그 다음 것도 당연히 잘 되고 그 다음 것도 잘 되고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컴퓨터도 버거워하지 않고 좋은 A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은 이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제프리 힌튼에 의한 그 하나하나 단축기능 방식의 그 알고리즘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그냥 대부분의 기술이라고 하는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같은 말인데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히 어디 가서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 여기까지 끝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그림 질문이 지금 그림 1과 그림 2는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누가 답을 썼습니다. 왼쪽은 감정에 빠진 문과생이고 오른쪽은 이과생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이 문과생을 비하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 한 어떤 학생의, 초등학생의 그런 이야기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문과생 관련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과에 대한 그 비하 이야기가. 대부분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몇 가지 또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문과충, 한남충 뭐 이런 것처럼 문과충 이런 것도 있고, 이공계열이 높은 진입 장벽인 반면에 문과 아주 낮은 진입 장벽, 그 다음에 교양 수준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인구론 뭔지 아시죠? 인문계 90%는 논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과 쓰레기. 돌대가리 문과. 문과생은 열정페이나 하고, 열정페이는 우리 돈도 안 받고 그냥 일해주는 거. 아주 교양 수준이 얕은 공부다. 전화기 뭔지 아세요? 전화기는 취업 잘 되는 과. 전자공학과, 화학과,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